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제 영상 중에 댓글이 가장 많은 영상은 건강에 안 좋은 정제유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악플 댓글이 무서워서 댓글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댓글들을 한 땀 한 땀 읽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다들 너무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중 많이 보이는 댓글이 안 좋은 정제유는 알겠는데 좋은 기름은 먹어도 되는 오일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미숙하여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먹어도 되는 기름들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고 빠르게 살펴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왜 정제유가 나쁜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영상을 시청하고 오셔야 이번 영상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왜 정제유가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좋은 오일들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과육기름입니다. 과육기름은 과일의 육즙이나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육기름에는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이 있습니다. 각 과육기름의 건강 효능은 다양한 연구와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는 과육기름과 관련된 연구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연구는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앤 헬스이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2013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올리브유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올리브유 섭취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연구의 제목은 Health Benefits of Avocado Oil, 뉴트리션 저널에서 2020년에 올린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아보카도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2016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 리뷰에서는 코코넛 오일의 중세 지방산이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향균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제목은 Almond and Heart Health입니다. 여기도 저널 오브 뉴트리션 2009년에 실린 논문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아몬드 오일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 네 가지 오일을 과육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육기름들은 압착해서 기름을 짜낸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예로 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사용하셔도 좋지만 퓨어 올리브유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퓨어 올리브유라 함은 한번 짜낸 올리브유들을 정제유처럼 핵산 등을 넣고 추출한 제품입니다. 아무런 향과 맛도 없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소량 섞어서 파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정제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과육기름은 불을 사용하는 요리에는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제유보다 발연점이 낮아 쉽게 타버려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육 오일들은 샐러드나 요리가 완성되고 나서 마무리로 뿌려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올리브유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참기름 들기름이 있죠. 이런 우리나라의 기름들도 저온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름들은 후라이팬의 온도가 80도만 되어도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절대 가열 요리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석이라고 믿고 있었던 들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미역국 끓이기, 또 불고기 할 때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에 재워놨다가 고온에서 볶기 등등이 정말 안 좋았던 요리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참기름이 들기름이 타는 구수한 향이 나야 맛있는 미역국이라고, 또 맛있는 묵국이라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조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일개 유튜버가 몇십 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요리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네? 하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지 개선 방법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식단 구성하시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근데 과육기름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불 쓰는 요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올리브유 같은 오일들은 가열 요리에 사용해도 정제유나 다른 오일들과 다르게 발암 물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열 요리에 사용하면
즉 고온에서 쓸 수 있는 좋은 기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라드입니다. 라드는 돼지의 지방을 정제하여 만든 식용 지방으로 주로 요리와 베이킹에 사용됩니다. 라드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튀김 요리나 구이 요리에 적합합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점을 보면 첫 번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라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인산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Nutritional Properties of Lad라는 연구에서 라드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드는 포화지방탄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기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버터입니다. 기버터란 인도 및 중동 요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제 버터입니다. 주로 소나 양의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 과정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가열하여 물과 우유의 고형분을 제거한 후 남는 지방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한 향이 강화됩니다. 또 높은 발화점이 있습니다. 기버터의 발화점은 약 250도로 가열 요리에 적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버터보다 높은 온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것을 구워 먹을 때 마이야르 반응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이 모두 고온인 180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버터를 사용하면 고기 같은 요리를 할 때도 좀 더 건강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산 조성의 특징입니다. 기버터는 주로 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세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버터는 제조 과정에서 우유의 고형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유당이나 카제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섭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 효능은 기버터는 비타민 A, E, K2가 풍부하여 면역 시스템과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버터는 사실 가격대가 높아서 저도 예전에 유명한 요리사 따라한다고 사보고 그 뒤로는 사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버터는 가열 요리 시 정말 좋은 기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기버터는 뉴질랜드산이 500mg 2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라드유는 700g에 한 13,000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먹어도 좋은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육기름으로 대표적으로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열 요리 시 사용하면 좋은 기름으로 라드와 기버터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지난번 정제유 영상을 올리고 난 뒤부터 요리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테이크를 구울 때 그 맛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기름에 연기가 날 때까지 예열했다가 굽곤 했습니다. 고기 등 여러 가지 단백질은 마이야르 반응이 나야 역시 맛있어 하면서 센 불에 정제유를 가열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때는 그런 맛보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중불에서 천천히 고기를 구웠습니다. 전을 구울 때도 올리브유를 두르고 약불로 구웠습니다. LA 갈비는 아예 기름 없이 물을 부어서 물에서 조리하였습니다. 조금씩 제 생각도 행동도 건강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기름을 사용하시어 날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채널을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